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14일입니다. 네, 날짜가 잘 기억이 안 났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천재 만드는 뇌파 훈련 기법, 그 다음에 천재 만드는 엠백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같이 해보고 실제 훈련자 사례 같이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엠백 프로그램 남아 있는데 엠백 프로그램이 이제 기억력과 관련된 이제 프로그램이니까 기억력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신제품이 나왔잖아요. 왼쪽에 보시면 더욱 정밀해지고 더욱 편리해진 뉴라모니 S20 밴드에서 서울대 의료공학과랑 저희가 공동 개발한 블루투스 뉴라모니 20입니다. 그래서 구매하시는 분들 뉴라모니 20 사용기를 모집하고 있고요. 더 좋은 제품 개발 및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이 제품을 사용하신 분들의 후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기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5,000원 상품권이 지급이 되고요. 상세하게 사진 찍고 이렇게 좀 재미있게 써주신 세 분은 갤럭시 태블릿을 증정하겠습니다. 그래서 21년 10월 13일까지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밴드나 각 지역 본부장님과 지사장님께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억력 신경망 발달 천재내 만들어보자 해서 기억력 엠백 프로그램입니다. 코고 트레이닝에 있고요. 이 프로그램을 설명하실 때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먼저 동영상을 먼저 보여주세요. 아까 그 전에 보내주었던 IQ 190 세계 4위 문제적 남자에 나왔던 그 동영상을 이 고객분들에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뇌파 조절 기법. 여러분 뇌파 조절 기법 저희 어떤 거 쓰고 있죠? AI 인공지능 요 뇌파 조절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고객분들에게 설명해 주시고요. 요 엠백 프로그램은 인지기능 심리학자들이 쓰는 어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파나톡스만의 어떤 독창점, 파나톡스만의 할 수 있는 것은 뇌파잖아요. 뇌과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I 인공지능. AI 인공지능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네, 뭐 알아서 해준대. 그러면 되고요. 그야말로 이제 저절로 학습이 되는 거죠. 뭘 학습하냐면 훈련자들의 뇌파 변화 상태를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적화 상태를 찾아가는 거죠. 좀 더 빠르게. 그러니까 저희가 브레인 헬스나 브레인 플랫에 했던 것보다 AI 인공지능이 들어가게 되면 좀 더 빠르게 요 뇌파 변화 상태 되는 것을 신호를 받게 되고요. 좀 더 빠르게 뇌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병훈 박사님이랑 얘기하는 것은 요 AI 인공지능을 넣었을 때 불면이나 두통이나 자운의 불균형으로 인한 정서 상태의 어떤 효과는 더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 쓰고 계신 분들도 점수가 기존의 점수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나서 이게 훈련 효과가 더 많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에게는 동영상을 먼저 보여주세요. 결국은 머리를 좋게 하자는 거기 때문에 내 말로써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고 있고 유튜브에도 제가 검색해 보니까 엠백 프로그램으로 동영상 몇 개들이 있더라고요. 거의 다 제목을 뭐라고 해놨냐면 천재 만드는 영재 만드는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아이들 학습이라든가 두뇌 개발이라든가 정말 우리 아이는 정말 독보적인 아이로 키우고 싶다는 그런 학부모들에게 다 그런 학부모들이겠죠. 그래서 이거 보여주시고 우리 파나톡스만의 장점, 뇌파 조절 기법, AI 인공지능 기법이 들어갔다는 것을 꼭 설명해 주시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이걸 예를 들자면 저는 바다하고 우주를 예를 드는데요. 수많은 정보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바다에 다 들어가게 되고 뭐 우주 속에 던지는 거랑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어렸을 때 감정이나 방금 들은 뭐 노래들도 다 머릿속에 저장이 되는데 너무 깊이 저장이 되고
안 꺼내고 바다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결국은 들은 것 같은데, 예전에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아예 기억이 안 나는, 그냥 모든 정보들이 뇌에 들어간 거지만, 예를 들면은 바닷속에 들어있는 것 같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이라는 것이 뇌의 기억 창구에 신경 세포에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꺼내야 하잖아요. 꺼내야 기억이 되는 거겠죠. 그럴 때는 세포와 세포 간의 전기 신호로 신경망을 통해서 연결되는데,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낚시할 때 그 낚싯바를 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기를 잡지 않아요? 그 고기가 기억이 되겠죠. 예, 낚싯줄은 신경망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기억마다 그에 맞게 연결되는 신경회로가 존재하고요. 그 신경회로를 계속 많이 쓰다 보면은 운동하면 근육이 단단하게 생기듯이 그 기억을 계속하게 되고 계속하게 되고 계속 끄집어내면 신경세포와 신경회로도 아주 쉽게 연결되고 두껍게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치 근데 또 신경회로가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있고, 또 고구마 주기처럼 하나를 꺼내면 줄줄이 막 나오는, 네, 그런 신경회로가 있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이 난다는 게 뭘까요? 그러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먹는다고 해. 어? 어? 기억이 난다는 것은 뇌 과학적 입장에서는 신경망이 연결이 돼 있다는 거고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신경망이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결국 여러분 학습이라는 게 기억이 나야 문제를 풀지 않겠습니까? 그죠? 기억이 다르면 대화가 될까요? 전혀 안 되겠죠. 뭐 우리 중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어를 공부 안 했으면 한국말은 기억이 없는 거고요. 저희도 중국어를 공부하려면 우리 머릿속에는 중국어 기억이 안 돼 있는 거고요. 대화가 아예 안 되는 거죠. 결국 학습 자체도 머릿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있냐, 그거를 어떻게 잘 꺼내느냐, 결국 기억에 달려있다. 즉 학습이라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다? 기억에 달려있고요. 그 기억은 신경망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학습을 결정짓는 것은 신경망의 발달에 있다. 뇌의 전체적인 신경망의 발달에 있고요. 피질 간의 신경망인데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측두엽, 예, 전두엽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두정엽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후두엽, 측두엽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예, 그다음에 피질과 시상, 예,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스터디하면서 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경망의 발달이 뭘 좌우한다? 학습 능력을 좌우하고요. 학습 능력을 좌우하려면 신경망을 발달시켜야 하는데, 신경망을 발달시키는 것이 뭐다? 뉴로 피드백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학습 능력에 대해서 이제 네 번째 시간이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주의력이었잖아요. 예. 처음에 뭘 기억하려면 머릿속에 정확히 뭐가 입력이 돼야 기억하는 걸 끄집어내겠죠. 그래서 저희가 상행주의적 선택, 뭐 하나의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찾아내야 한다. 예, 주의력이라고 했죠. 상행주의적 선택에서 여기서 실패하게 되면 ADD나 ADHD, 뭘 선택할지 모르는 애들이었고요. 일단 정보가 뇌 속에 들어왔는데 이게 중요한 건지 중요하지 않은 건지 파악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하행 자발적 주의력이 부족하다 해서 칠판은 보고 조용하고 필기는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성적이 오르지 않는 애들이 이런 아이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필요한 훈련이 무슨 훈련이라고 했습니까? 예, 주의력 훈련. 그래서 D2 훈련을 예, 저번 주에 얘기했고요. 근데 이제 입력이 되면 예, 주의로 선택해서 입력이 되면 기억이 저장이 되죠. 어디에 저장이 됩니까? 예, 어디에 저장이 되죠? 해마에 저장이 되겠죠. 해마에 저장이 되고 다시
꺼내는 인출, 그냥 우리 쉽게 말하면 이제 회상이 되겠죠. 회상. 인출하는 능력이 어디로 들어가요? 꼭 필요하다. 정말 필요하다는 것은 대뇌 피질로 이동이 되겠죠. 예. 그냥 해마에서는 등록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록. 근데 정말 필요한 것은 대뇌로 가겠죠. 근데 이런 연결 자체가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다 신경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우리 뉴로 피드백 할 때 그 무료 임상이라는 거 하잖아요. 무료 임상. 얼마 정도 하는 게 제일 적당한지 아십니까? 예. 이렇게 저희가 반복학습이 무료 임상이겠죠. 그래서 기억을 공고한다. 야, 이 뉴로 피드백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거구나. 소중한 거구나. 임상을 해서 머릿속에 공고화시키는데 보통 2주 정도 걸린답니다. 제가 어떤 논문을 찾아보니까 이 대뇌 피질에 저장시키기 위해서는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료 임상을 하겠다 하시면 2주 정도 잡고 진행하시면은 충분히 사람의 뇌라면 대뇌 피질 속에 뉴로 피드백이 정말 소중한 거구나. 나 이거 계속 해야겠다. 나 이거 하나 사야겠다. 2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해마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해마에 새로운 것을 기억하고 등록하고 저장하는데 보통 30초. 영어란 거 뭐 다 저장할 수가 없고요. 제일 많이 하는 게 30초에 9개 정도 저장을 한답니다. 9개 하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우리 브레인 헬스의 기억력 프로그램에 행성이 있죠. 행성이 총 몇 개입니까? 9개입니다. 그래서 3초씩 천천히 나올 때 3초인데 총 우리가 머릿속에 해마에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몇 개입니까? 9개에서 30초에 9개. 해마에 이렇게 넣을 수가 있답니다. 그다음 이런 거 보니까 정말 브레인헬스의 그 기억력이란 프로그램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행성을 9개만 했을까? 그죠? 그다음 공포나 기쁨 같은 감정도 기억에 저장되고요. 옆에 이제 편도체가 감정 처리를 하는데 해마를 자극해서 요 감정, 무서운 거, 이런 게 제일 많이 기억에 남죠. 그 다음에 오랫동안 간직해야 하는 것들을 대뇌 피질로 이제 보내는데 왼쪽에 보면은 아주 잘생긴 요 남자가 있고 같은 사람입니다. 27살 때 헨리 구스타프 몰레이스라는 사람인데 이 뇌과학 쪽에서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연구로 대단한 게 아니라 실험 대상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뇌전증을 알아요. 간질. 간질을 앓으면서 그때 윌리엄 스코빌이라는 사람한테 의사한테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은 뇌 부위, 요 간질을 일으키는 그 부위를 잘라버리는 수술을 합니다. 수술을 하는데 절제술을 했죠. 그래서 성공적으로 끝나서 건강을 찾았는데 부작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부작용이 뭐냐면 해마까지 절제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기억을 등록하는 곳이잖아요. 지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 전에 모든 기억을 다 하고 있어요. 수술 전에는. 근데 방금 전 거를 기억을 못해요. 지금 먹었던 음식도 30초 지나면 기억을 못하고요. 본 것도 기억을 못하고요. 나이를 먹어가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82세에 이 오른쪽 82세에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이 몇 살로 알고 죽었냐면 27살로 알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 해마 부분이 기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치매랑도 가장 관련이 있고요. 이 해마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 해마가 없어지면 뭐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마 이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을 정말 키울 수가 있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영국 택시 운전사들의 뇌는 어떻게 다른가 해서 영국 런던 대학의 일리노어 맥과의 연구팀이 97년 런던 택시 운전사들을 대상으로 공간 기억을 관장하는 뇌 구역인 해마가 훨씬 크다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실험 결과 운전 경력이 갈수록 해마는 더 커져 있었고요. 해마의 크기가 커진 만큼 공간 기억이 증가했습니다. 오랜 시간 런던의 미로 같은 복잡한 거리를 운행하다 보니 이들 택시 운전기사의 뇌가 어려운 공간 경험에 대응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는 뭐가 변한다는 겁니까? 뇌의 구조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뇌의 구조가 변합니다. 뇌에 손상을 입은 사람들 치료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특히 요 택시 기사들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보통 10대, 20대가 아니고 40대, 50대들 아닙니까? 즉 중장년의 뇌도 정말 한 분야에 이렇게 집중하면 어떻게 된다? 뇌의 구조가 변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한번 읽어볼게요. 기억력에서 창의력이 나오고 기억이 감정을, 감정이 욕구가 문제 해결 능력을, 이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점 찍은 거 읽어보면 뇌는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변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억이라고 부르는 것은 장기기억과 단기기억 중 장기기억, 대뇌 피지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요. 단기기억에서 장기기억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기억에 관여하는 해마의 신경세포가 증가해야 하고요. 흔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기억력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입니까? 뇌의 사용의 문제라는 거죠. 뇌는 사용할수록 발달하며 비교적 학습이 많이 이루어지는 젊은 시기에는 문제가 없으나 학습한 것을 토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학습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억력 또한 증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영국 사례를 보고 이 내용을 들어보면 어떤 이제 결론이 나오냐면 치매는 왜 걸리는가? 왜 우리가 깜빡깜빡 한다고 할까? 그죠? 이 얘기는 80세, 90세, 100세 노인에서도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998년 11월에 스웨텐 고테버르그에 있는 살 그랜스카 대학병원의 피터 에릭슨과 미국 캘리포니아 슬크생물학 연구소의 프레드 게이지 살렌스카 대학병원에서 암 환자들의 암세포 증식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브로모디옥시우리딘이라는 요 물질을 넣어요. 그냥 비로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암세포, 분열하는 세포에만 착색하는 물질인데 이 물질을 암 환자들로부터 임종 후 뇌를 임상실험용으로 기증한다는 동의서를 받고 5명의 암 환자의 뇌를 해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읽어보면 인간의 해마 부분에서, 그죠? 해마치상의 측내실에서 착색된 신경세포를 발견해요. 이것이 인간 뇌에서도 신경세포가 생성된다. 무엇보다도 암 환자들의 연령대가 50세, 70세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신경세포가 태어난 이후 죽을 때까지 새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을 때까지 뇌세포가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이 영국 택시 운전사들처럼 자꾸 머리를 쓰면 기억과 관련된 어디였지? 이걸 계속 찾아가면서 훈련하면 뇌 구조도 변하면서 해마 길이가 늘어나는 거죠. 그럼 이걸 제가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 치매는 왜 걸리냐? 뇌를 안 쓰니까. 해마 부분에서 뇌세포가 계속 생겨나기도 하고 사람들이 머리를 쓰면은 해마가 커지기도 하는데 왜 기억이 사라지고 안 되는가? 뇌를 안 쓰니까 그렇죠. 뇌가 노화되니까. 노화되는 이유는 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뇌 가소성에 대한 연구 논문들을 봤는데 이건 제가 읽지 않고 여러분한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굴드라는 분이 원숭이 해마 부위에서 신경세포가 증가하는 것을 99년에 발견하게 되고요. 요 분이 굴드라는 그 교수님이
스탠퍼드인가 아니면은 제가 지금 이쪽 부분에 신경망이 끌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스탠퍼드인가 아니면은 하여튼 다른 대학에서 뭐라고 했냐면 뇌세포가 사멸되는 이유는 계속 생겨나는 세포들에 의해서 밀려나서 죽는 것인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2000년 8월에 런던 대학에서 영국 택시 이 얘기가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쥐의 기억력 했는데 쥐의 해마신경세포가 절제된다. 쥐도 되는데 여러분 쥐도 되는데 사람은 안 될까요? 예. 그래서 결론 뇌가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다? 자극이 없는 것이다. 예. 여러분 그냥 멍하니 독방에 한번 있어 보십시오. 예. 뇌가 싫어할 거예요. 네. 신경망에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몸을 단련하는 운동에서부터 무언가를 배우고 학습하는 과정, 사람과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에까지 모든 것들이 새로운 신경망의 변화를 만들어내고요. 많은 경험이 중요한 것도 지식 정보보다 체험 정보가 새로운 시냅스 형성에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언제나 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지, 나의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것이 어느 순간 사라지지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 예. 요 마지막 줄은 여러분들이 이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느껴보시고 치매를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뇌 신경망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 요 천재 만드는 기억력 훈련 엠팩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고 트레인에서는 주의력 훈련부터 한 후에 엠팩 훈련으로 들어가고요. 예, 주의력 D2 훈련 한 다음에 엠팩 훈련 들어갑니다. 그리고 엠팩이라는 것은 N이 넘버예요. 넘버고 백은 뒤에 거. 예, 몇 번째 뒤에 거냐? 예, 몇 번째. 원백이면은 원백이면은 바로 전 거 아느냐? 투백이면은 두 번째 전 거 아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1단계는 각 단계별로 나눠지고 2단계는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건 하면서 제가 보여드리고요. 시간은 1초마다, 2초마다, 3초마다 이렇게 숫자가 나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Hz, 11Hz인 사람은 1초마다 딱딱딱 이게 진행이 되고요. 경도인지 장애 이런 분들은 3초부터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보통 이제 건강하신 분들, 정상인 분들은 포백부터 진행하시면 되고 경도장애인 분들은 투백부터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경도인지 장애이기 때문에 네, 아닙니다. 네, 한 3백으로 1단계 실습 한번 총 360문제인데 3백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3백으로. 네. 자, 첫 번째 1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3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2가 나왔어요. 그러면 네 번째 3백이잖아요. 3백. 예. 3백이니까 요 네 번째에 딱 들어가면 하나, 둘, 세 번째 거랑 네 번째 나오는 게 같냐 다르냐 이거 보는 겁니다. 같냐 다르냐. 그래서 4에 1이 나왔어요. 그러면 세 번째 전께 뭡니까? 첫 번째 전 거, 두 번째 전 거, 세 번째 전 거니까 세 번째 게 1이죠. 예, 1이니까 같죠. 동그라미. 그 다음 이게 이제 1단계로 끝나는 겁니다. 이게 엠백 1단계예요. 엠백 1단계. 엠백은 2단계가 있는데 1단계. 그래서 이 한 텀이 끝난 겁니다. 다시 5에서 2가 나왔어요. 6에서 4가 나오고 7에서 1이 나왔어요. 8에서 3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이건 X입니까? 동그라미입니까? 예, X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쉽죠? 예. 그래서 포백부터 진행을 하고 예, 6백까지 있는데 6백까지 해서 1초 그렇죠? 1초에서 예, 총 360문제를 360문제 1초씩이니까 360초 딱 1초씩 변하면서
쭉 한 문제도 틀리지 않고 쭉 진행하면 2단계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백입니다. 포백. 여러분, 포백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네, 여러분 하고 계시죠? 다시 한번 저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포백입니다. 자, 세모. 하나, 둘, 셋. 그 다음 세모. 맞죠? 그러니까 동그라미죠. 그 다음 별. 하나, 둘, 셋. 네, 별이냐? 아니죠. 그러면 X. 넘어가는 겁니다. 네. 자, 이해 되시죠? 네,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2단계 실습입니다. 2단계는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3백으로 해보겠습니다. 3백. 3백은 뭐냐? 세 번째 전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전것을. 네. 그래서 첫 번째가 1이고 두 번째가 3이에요. 세 번째가 4가 나왔습니다. 자, 네 번째에 2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3백이니까 세 번째 전 거잖아요. 하나, 둘, 세 번째 전이잖아요. 그럼 1하고 2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다르죠. 그럼 X. 그 다음 5에서 3이 나왔어요. 그러면 세 번째 거. 이 3. 이 3이랑 같아요? 달라요? 맞아요. 그 다음 2가 나왔어요. 같아요? 달라요? 틀려. 다르죠. 그 다음 1이 나왔어요. 같아요? 틀려. 달라요? 다르죠. 틀려. 그 다음 2가 나왔어요. 그러면 틀려. 틀리죠. 그 다음 그 다음 뭘 나오게 할까요? 동그라미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2가 나와야죠. 그죠? 2. 그러면 동그라미 되는 겁니다. 이렇게 쭉 지금까지 나왔던 것을 머릿속에 다 기억하면서 진행하는 겁니다. 다음 단계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3백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정신 차리고 계시죠? 네. 네. 눈을 부릅뜨고 네. 해보겠습니다. 세모, 별, 세모, 세모 맞죠? 동그라미 아니죠? 네. 아니고 동그라미 맞죠? 그 다음 여러분 어떻게 하실 줄 알겠죠? 이 자료를 제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이게 이제 1초씩 나오면 여러분들 정말 힘듭니다. 잘 가다가 엉키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사례를 한번 읽어보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문땡땡이라는 분이신데 부산 해운대 센터에서 요 브레인 헬스를 마치고 엠백 프로그램까지 진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분이셨는데 수업을 할 때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면 정말 이렇게 어떨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반에도 좀 어렵고 학교 적응도 어렵고 수업도 잘 진행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던 분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예전부터 저는 말 속도 조절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내가 원하는 쪽으로 상황 전개가 되지 않으면 엄청 당황하고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아 당황한다는 점에서 인생의 마이너스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기분이 업다운이 너무 심해 인생 계획을 짜거나 대인관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스피치 학원도 가보고 정신과도 가보고 다른 수도 써보았지만 잘 해결이 되지 않고 일시적이라 답답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뉴로피드라는 것을 알고 마지막 희망을 보았다. 예, 찾았다고 느낀 후 파나톡스 뇌센터, 현대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과거부터 결정적일 때 눈치가 없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알고 보니 주의지수와 함께 주의력이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거기다 자기 조절지수도 낮게 나와 왜 말과 몸이 조절이 잘 되지 않는지도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뉴로피드 훈련이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해운대 센터에 나와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처음에 내가 원하는 만큼 진도가 안 나가 짜증이 나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증세들도 나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실력이 향상될수록 조금씩 사라지고 나중에 시간이 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훈련을 즐기게 되는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도중에 한번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정체 상황이 계속되어 나름 위기가 있었지만 최근 1, 2주 전부터는 아주 좋은 안정된 뇌파 상태가 나오는 만큼 독서도 잘 되고 말도 잘 나오고 여유도 생기고 삶이 긍정적인 쪽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뇌 인지 능력 향상인 D2와 엠백 훈련을 통해서 많은 발전이 있어 프로그램 진행 과정을 중심으로 1년 동안의 체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엠백을 원백부터 했는데 원백은 여러분 아시죠 이제? 바로 앞에 거. 예. 이 쉬운 걸 왜 하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워밍업 연습 단계였다고 생각합니다. 투백부터 조금씩 어려워졌는데 그때부터 진정한 순간적 주의 집중이 왜 필요한가를 느꼈습니다. 투백, 쓰리백, 포백까지 갈 때는 단계가 올라가고 개수가 늘어날 때마다 게임의 실력이 올라가듯 순발력, 집중이 올라가니 인터넷 강의를 보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들을 때 핵심 이야기 잘 되고 조금만 집중해도 강사 설명이 잘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5백 단계부터 안정적으로 왔지만 180개 단계부터 정체 현상이 생겼습니다.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한 번만 살짝 멍 때려도 가끔씩 점수가 안 나오는 날들이 있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적은데 한 번 끄면 완전 기억이 뒤틀리고 정신력이 붕괴되어 이럴 바야 개수를 늘려서 한 번 정도는 멍 때리는 실수를 충분히 많이 한 쪽으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개수를 늘리니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무사히 훈련 잘 마치고 식스백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식스백 단계인데 정말 암기 실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암기를 하려고 해도 개수가 너무 많아 나중에는 확실히 몰입과 집중된 것만 정답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암기 실력이 아닌 집중과 몰입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식스백만 무사히 마치면 어느 정보를 받아들이더라도 암기 그 이상으로 습득할 것 같습니다. 식스백 이후에는 다시 1초로 줄여서 해볼 생각입니다. 주의 집중력 훈련이 D2 훈련도 처음에는 4 곱하기 4 너무 쉬웠는데 6 곱하기 6, 8 곱하기 8이 되니 살짝 짜증도 나고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8 곱하기 8 1페이지에 2초 넘는 시간을 줄였고 안 보이던 것까지 찾았을 때 진정한 주의 집중력이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10 곱하기 10도 처음에 살짝 잘 되는 듯 하다가 2, 3개월 정체 기간이 있었는데 그 이후 매번 12초 미만과 98, 100점 정도의 안정적 시간과 정답률이 나와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책을 읽어도 예전보다 시야가 매우 넓어졌습니다. 오늘 정기 BQ 검사를 하고 이전보다 수치적으로 좋아지고 뇌파의 모양도 초기보다 월등히 변화된 모습을 보니 1년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제 포토 리딩이라고 하는 속독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학책도 2번 정도만 읽으면 저절로 2-3줄이 한눈에 들어오면서 술술 읽히는 등 이해가 잘 안 되는 문장도 한결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거나 이미지를 기억할 때도 너무나 잘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인문학 모임을 하는데 다른 사람에 비해 2배 이상 빨리 읽고도 자연스럽게 토론할 때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속독을 꾸준히 연습하면 시야도 넓어지고 기억력도 좋아져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신경인지훈련, 코그와 포토 리딩 훈련, 속독 훈련을 통해 얻은 변화는 주위 사람들이 저에게 도움을 청하는 빈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뭔가 자료를 빨리 처리하거나 정리하는 일이 있으면 상사들이 저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예전에 인문학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서는 저에게 알파고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변화가 포토 리딩의 훈련이 밑바탕이 되고 훈련할 단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1년간의 변화가 혁명과도 같았는데 또 어떤 혁명적인 변화가 올지 마음이 설레이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지도해 주신 정철호 센터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브레인헬스, 신경인지 훈련, 포토 리딩 속도 훈련 등 모두 자신이 진정으로 열심히만 한다면 정서적, 인지적, 인생의 큰 변화, 혁명을 이끌어줄 거라 확신합니다. 제가 직접 해봐서 얻은 결과를 얻어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확실하게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임상 논문 하나 있는데요. 부산대학교에서 나온 논문인데 기억에 관련된 논문입니다. 누르 피드백 훈련이 회상 및 인출이죠. 재인 기억, 기억에 미치는 효과에서 저희 누르 허머니를 갖고 임상을 한 논문입니다. 누르 피드백 훈련을 받은 훈련 집단이 그렇지 않은 통제 집단에 비해 더 많은 회상률을 보였고 또한 표적 단어의 수가 동일한 경우 실험 참가자들의 해상률이 점차 증가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해서 누르 피드백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논문으로 증명한 사례들이고요. 여러분 오늘 핵심은 그겁니다. 해마 부분에서 기억을 담당하고 있는 해마 부분에서 세포가 죽을 때까지 생겨나고 있고 영국의 런던 택시기사들을 봤듯이 열심히 훈련하게 되면 그 부분을 집중하게 쓰게 되면 뇌의 구조가 변하고 해마 크기가 늘어나게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 천재를 만든다고 하는 엠팩 프로그램에 파낙톡스에 뉴로피드백 훈련이 들어가면 정말 여러분의 아이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수기를 남겨주신 그분처럼 혁명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혁명은 필요 없는 겁니까? 네.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뿌린 인생, 여러분은 어떤 대로 사시겠습니까? 채팅으로 1번인지 3번인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다 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이번 주 목요일은 퇴행성 뇌질환 사례, 이제 고향에 가시면 어머님들이나 어르신들 만날 텐데 퇴행성 뇌질환 사례들만 쭉 모아서 제가 16일 날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일 날 추석인데 미리 제가 영상을 떠서 사업자분들이 먼저 처음에 왔을 때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그 다음에 지사, 수당 체계, 몇 점을 저희가 누적으로 해서 지사에 올라가는지, 지사는 본부장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지사장들이 좀 간단하게 알아야 할 것들, 사업자 등록이나 판매 등록하는 것들을 모아서 21일 날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밴드에다 공지를 하겠습니다. 다음 23일부터는 저희 프로그램, 뇌위완 프로그램이나 뇌 건강 프로그램, 호르몬 프로그램 하나씩 해서 요 뇌과학과 연결시켜서 프로그램하고 뇌과학하고 어떤 효과가 나는지에 대해서 23일부터 진행할 예정이고요. 10월부터는 저희가 의료기 사업이나 다이어트 사업이나 다른 사업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자분들이 많이 올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라이브 비즈 화요일, 목요일 빼고 하루 더 잡아서 신규 사업자를 위한 줌 사업 설명회를 매주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여러분들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제 연락처 010-4674-7496으로 문자나 카톡 남겨주시면은 아까 그 논문하고 이 자료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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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